K리그 좀비 그 입장 유효합니까? 꽃길을 좀 걷고 있네요. 그럼 먹는 거죠? 네. 베스트 11을 한번 뽑아보자. 공격적인 저랑 똑같네요. 저도 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쓰리 하면서 옐로우 카드는 왜 만져요? 딱히 반응이 없어가지고 좀 뭐라도 해보려고. 야구편 혹시 안 보셨어요? 스나이퍼 장성호는 막 춤도 추고. 쓰리.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아 장성호 의원 젊네요, 확실히. 저는 굉장히 연장자이기 때문에. 이 2019 시즌 K리그가 표정이 왜 그래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2018 시즌에 비해서. 사실은 열카에서 K리그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솔직히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시즌 3 들어서. 아니 본인이 지금 뭐 자백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안 했다고? 레드재민이 주장했던 K리그 사망설, 그리고 류청 기자가 열카3 처음 와서 얘기했던 K리그 좀비설, 그리고 이런 얘기들만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K리그 좀비 그 입장 유효합니까 여전히? 근데 그 꽃길을 좀 걷고 있네요. 좀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시 살아난 네. 걸로? 벚꽃길에서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열카? 아니 K리그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일단 체감되는 것도 그렇고요. 뭔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7라운드까지 마무리됐거든요. K리그 1 기준으로. 7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평균 관중이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호재가 처음에? 없었고 예. 게다가 2019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8강이라는 성적, 슈틸리케 감독도 거두지 않았던 성적을 거두면서 호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1라운드에 꽉 차기 시작했고 대구는 아직까지 꽉꽉 들어차고 있고 평균 관중도 뭐 평균으로 봐도 한 2,300명, 2,200명 정도가 경기당 관중이요? 네, 경기당 관중이 지난 시즌보다 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라운드별 관중은 거의 2만 명 정도가 는 건데 저는 물론 K리그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호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상반되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경기장 못 가시는 분들이 이제 경기를 보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요즘은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 중계 방송 동시 접속, 이게 유효한 수치잖아요. 보니까 50%가 늘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또 유의미하게 보는 수치가 뭐냐면은 지난 시즌까지 이제 6라운드까지 그리고 올 시즌 6라운드까지 1, 2, 3, 4, 5, 6 중에서 지난 시즌에 가장 관중이 떨어졌던 게 6라운드였습니다. 지난 시즌 6라운드의 모든 구장 관중이 14,174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6라운드에는 53,589명입니다. 근데 지난 시즌이 좀 심했네요. 지난 시즌은 그러니까 5까지 괜찮다가 6에서 좀 급감 추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은 1에서 7까지 다 봤을 때 가장 관중이 적었을 때가 5라운드였습니다. 25,679명인데 주중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는 화요일, 수요일 주중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초반에 14,000을 찍은 바가 있었는데 올 시즌은 초반 가장 최저치가 주중 25,679명이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저치 수치부터 엄청나게 지금 좋아졌고 어제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28,586명이었어요. 모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만, 6만, 6만, 5만 찍다가 지금 28,000이니까 7라운드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시겠지만 저는 약간은 이거는 변명거리가 있다. 뭐냐면 일단 지금 K리그 관중의 3대장이 전북, 서울, 대구예요. 그렇죠. 대구는 지금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포함 4경기 연속 매진 사례 아닙니까? 이 3대장 경기가 이번 7라운드에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전북 13,000, 서울 13,000, 대구 11,500 뭐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평균 그 관중이. 정도인데 요 세 구단의 홈 경기가 모두 없었던 7라운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8,000으로 좀 줄었다. 그래서 저는 7라운드까지는 어느 정도는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라운드, 그 다음 라운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홈 경기, 전북의 홈 경기, 또 대구의 홈 경기, 또 매진 사례가 이어질지도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리그를 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어야겠네요. 지금까지는 사실 개막 효과도 받고 대구라는 엄청난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엄청난 변수가 나온 거거든요. 대구 경기장이 지을 때만 해도 저걸 채우겠냐. 대구가 평균 11,000을 찍으리라고는
사실 조광래 사장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7라운드로 가고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가 아닌 축구에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축구도 한 팀의 분위기가 아니라 리그 전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버티기에 돌입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뭐가 있느냐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걸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류청 기자가 지금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지적을 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예년과 분명히 달라진 좋은 신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뭐가 좋아졌길래 이렇게 반응이 좋고 통계 수치들이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신호들이 잡히는 걸까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가장 저는 여기서 기본은 역시 대구의 경기력입니다. 경기력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대구가 실제로 경기가 멋있잖아요. 아우, 재밌죠.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에다가 이제는 김진혁 선수까지 모든 대구 선수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경기 자체가 대구가 재밌어요. 그러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리 팬들도 이 팀은 잘 알잖아요. 광저우 에버그란데. 그 경기가 근데, 정말 잡았잖아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물론 기본적인 전술적 틀이 이미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완성이 어느 정도 돼 있었고 그게 올 시즌에는 더더욱 폭발하고 있어서 일단 재밌는 경기를 하면서 또 아시아 무대에서까지도 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징적인 팀이 저는 대구라고 봐요. 일단 지금 울산이 1위로 치고 나갔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크죠. 이제는 전체적으로 좀 순위를 알 수 없게 지금 돼버린 시즌 초반의 전체적인 구도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전북보다 지금 울산이 더 먼저 가고 있다. 그리고 서울이 그것도 위에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이 울산, 서울, 전북 순이니까. 서울도 지난 시즌 고생했던 정말 암울했던 시절에 비하면은 지금 일단 스타트가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 팀 간의 승점 차가 많지 않고 또 중위권, 하위권으로 가도 지금 승점 차가 별로 많지 않은 전체적으로 경쟁 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순위가 알 수 없게 된 것. 이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K리그 1 순위표 상단 한준희 의원이 언급한 그 울산, 서울, 전북 순을 보니까 레드제민과 함께 2019 시즌 프리뷰했던 게 생각나네요. 초 1순위 후보는 전북이다. 극강, 1극강, 네. 전북. 홍재영 기자는요? 울산이 우승합니다. 저는 서울. 그럴 줄 알았어. 한준희 의원은 전북. 또 저는 서울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 팀이 일단 3강으로 3대장. 돼 있네요. 이게 옐카. 인천의 관중 증가도 눈에 상당히 띄더라고요. 네, 인천이 사실은 순 관중 증가로만 보면 대구보다 더 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도 대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천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3,000명대였는데 지금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6라운드까지 자료를 보면 인천도 엄청나게 기여를 했는데 다만 인천은 지금 좀 악재가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성적을 아예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중들은 이기는 걸 보고 오고 아니면 이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괴롭히는 걸 보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인천이 5연패에 빠졌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앞으로 시즌 막판에 보여주던 모습들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강등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등에 접하면 강해진다. 이런 모습을 중반부터 좀 보여준다면 관중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확실히 달라진 예년과는 다른 좋은 분위기가 7라운드까지는 감지가 되고 있는데 11라운드 이후까지 쭉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솔직히 좀 걱정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존에 좀 인기가 좋았던 이제 기업 구단들에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인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대구도 그렇고요. 시도민 구단들이 살아야 사실 전체적인 K리그가 살 수가 있거든요. 시도민 구단들이 어쨌든 뭐 인천의 꼼푸옹 선수도 그렇고 대구의 세징야 선수를 비롯한 또 그 1군의 선수들도 그렇고 경남도 머치 선수를 비롯해서 또 화제를 낳을 만한 선수들을 데려왔고 시도민 구단들이 오히려 화제를 좀 몰아주면서 이렇게 앞서 오히려 나가니까 뭐 기존에 인기 있던 기업 구단들과 더불어서 지금 당연히 초반 출발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류블루 기자님 말씀대로 이 경기력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사실은 이 흥행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지금 어떤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들의 경기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그 우려의 좀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리고 대구도 또 약간은 좀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게 네. 눈에 띄고 경남도 어떤 챔피언스 리그와의 병행 속에서 선수층의 좀 열세가 서서히 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 시즌 시도민 구단들이 저는 어디를 특정 뭐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도민 구단들이 앞으로 좀
계속 더 잘해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거 막연하게 그냥 더 잘해주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좋은 경기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 좀 콕 집어서 계속 팬들을 붙잡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 포인트. 제가 저 옐로우 카드 줄게요. 막연하게 얘기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옐로우 카드 먹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준희 의원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옐로우 카드를 자체적으로 하실지는 몰라요. 아니 막연하다는 역시 얘기가 성숙한 인격체. 옆에 있는 누구 까는 것 같잖아요. 경기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대구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이게 기존 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구에 지금 그 네. DGB 파크를 찾는 팬들이 네. 쿵쿵골. 사실 대구가 그렇게 인기 있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구에 지금 오시는 분들도 이제는 다 알겠지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보신 분들이 대구 선수들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팬들이 제가 왜 다르다고 느꼈냐면 이분들은 좀 즐기러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품들이 다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와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아이돌 전문가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왜 아이돌 굿즈가 팔리느냐, 왜 CD가 자켓만 달라져도 팔리느냐 이게 했는데 팬들이 아이돌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이젠 직접 대화를 못 하잖아요. 예전처럼 뭐 쫓아다니기도 어렵고 너희와 대화하고 있다. 대구에 있는 팬들은 이제 우리가 너희를 알아봤고 너희와 대화를 계속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얘기를 들려줘. 이런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문화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성패라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계속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뭘 가져갈 수 있느냐? 대구에 대파게만 오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있다. 유니폼 입었네? 대구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얘기. 혹은 저런 굿즈를 하고 다니네? 대구 팬이신가 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선수단은 경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 나머지 부분들은 대구의 문화 혹은 경남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대구는 새 경기장을 지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나쁜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뭔가를 일으켜야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은 지금 해서 계속해서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관중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유지하려면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핵심을 찔렀네요. 네. 이게 왜냐하면 잘했어요, 아주. K리그를 본다는 것, K리그 어떤 구단의 팬이라는 게 아주 자랑스러운 일,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딴 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K리그 모든 구단들이 나아가야 할 어떤 모범 사례를 지금 아주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도민 구단들의 모범이 되는 건 물론이고 사실 대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은 모든 기업 구단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이제 모범이 되는데 저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또 류블루 기자님이 열어주셨어요. 아, 참 훌륭한 친구예요. 참 훌륭한. 그러니까 네.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이어갈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은 뭘까를 또 이광용 아나운서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할 수는 있지만 제 질문을 이렇게 채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질문을 어차피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해온 대답은 이겁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른바 물 들어올 때 좀 더 힘들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공격적인 마케팅 중에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멀천다이즈. 네. 이 구단의 어떤 상품들. 저 구단의 상품들을 이게 돈이 좀 들더라도 고급스럽게 좀 갖고 싶게끔 그리고 하나 장만해 두면 계속 집에 놔두고 우리가 계속 접할 수 있게끔 머천다이즈가 세계 어느 축구 클럽을 막론하고 뭐 어느 스포츠 클럽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머천다이즈 좋으면 좋다는 거는 다 아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과연 이게 다 나중에는 다 결국 잘못하면 버리게 되지는 않을지 돈을 아껴 써야 되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런 머천다이즈를 구입한 사람들은 이 구단을 그렇게 쉽사리 버리지 않습니다. 예뻐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어떤 팀의 상품이었어.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어떤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밖에 뭐 다른 건 없습니까? 그 동남아 중개 시장을 이럴 때 조금 더 강력하게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꽁푸옹 선수 때문에 어쨌든 베트남은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K리그가 동남아 시장에 동남아 이제 유명 스포츠 채널에 K리그 하이라이트가 나오던 시절도 잠시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좀 널리 K리그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공격적인 그런 어떤 비즈니스가 사실 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게 경기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게 좋으면서도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를 늘리는 게. 네, 그냥 경기 일자를 늘리고 있잖아요. 경기 일자를 화요일 날도 하고 이제 분산하죠. 금요일 날도 금요일도 하고 하고. 뭐 월요일 날도 경기 하겠다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만들어 놓으면 물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안 된 걸 우리가 30년 넘게 봤고 그래서 이제 레드 제민 형이 죽었다고 얘기한 것도 자꾸 뭘 하는데 뭘 해도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런 머천다이징 상품 이거 함께 지역 사회와 좀 어우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J리그 지난 시즌에 취재하고 왔을 때 제일 놀란 게 거기도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중개사가 그거를 계속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팀하고. 심지어 팀 마케팅 하는 분이 하도 중개사에서 전화가 많이 해서 귀찮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 중개사가 아예 스폰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폰서 금액을 해서 두 오사카 팀 중에 하나가 금액을 받아서 온 사람들한테 모두 오코노미야키를 줬대요. 거기 명물이 오코노미야키잖아요. 금요일 밤에 먹는 거죠? 네. 금요일에 축구 보시는 분들은 오코노미야키 먹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오사카 팀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마케팅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지금 매번 뭐 일본 얘기하면서 지역 연고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역과 지역 먹거리 혹은 지역 시청과 해서 지역에 있는 특산품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거든요. 부산은 이제 부산 어묵 이런 거. 네, 어묵 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시 혹은 이제 연고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산의 팀이야. 우리는 뭐 서울의 팀이야. 우리는 전주의 팀이야. 아니 전북의 팀이야. 뭐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축구를 단독자라고 생각하고 뭐 말만 하면 축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왔는데 조금 우리가 좀 내려가서 혹은 아니면 문을 더 길게 열어가지고 우리는 시민들과도 대화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광고하면 돼. 좀 그런 거 대화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역민들이 꼭 팬이잖아요. 결국엔 어려울 때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찾아주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하다. 그리고 뭐 먼데이 나잇 풋볼, 프라이데이 나잇 풋볼 이게 말은 좋지만 무언가 정연하게 해놓지 않고 여는 거는 되게 무책임한 일이다. 결국에는 이거 하는 팀들이 우리 지금 관중 찬스인데 금요일날 해야 돼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기면 이건 전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언제나 볼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면서도 상당히 나쁜 일일 수 있는 거죠. 금요일날 축구한데 야 그거 표 안 사도 돼. 가면 다 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류청 기자를 약간 보강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울산이 지금 1등 아닙니까? 그런데 울산이 그 관중으로 따지면 지금 7,719명밖에 안 돼요. 6라운드까지.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울산의 성적을 고려한다면 지금 상당히 적은 관중이거든요. 다른 팀들에 비하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울산이 그 프라이데이 경기를 한번 했습니다. 금요일 경기에서 6,000명 정도의 관중이 들어왔었고 그게 4라운드였어요. 그런데 5라운드를 또 공교롭게도 울산이 그 주중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평균이 7,700. 그러니까 1위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멤버도 아주 호화로운 그런 팀에 비해서는 지금 울산이 사실 관중이 좀 별로예요. 주중 경기와 금요일 경기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팀이거든요. 사실 저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연맹이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계속해서 뭔가 시도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는 그 명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과연 이게 먹히는 상품일 것이냐, 이게 잘 이제 되는 기획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좀 펼쳐놓고 본다라는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치 스폰서 도입 혹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 원큐 K리그 1이잖아요. K리그 1이잖아요. 그러니까 리그 전체 스폰서도 있지만 이런 특별한 경기에는 매치 스폰서를 적극적으로 하면 그때 마케팅 비용이 구단도 그렇고 연맹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거 마케팅까지 더 많이 하라고 하면 구단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많이 없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특별한 경기에 매치 스폰서를 구한다고 했을 때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봄이 아주 꽃이 활짝 폈잖아요. 물론 이제 벚꽃이 질 때가 돼서 좀 걱정을 하긴 오늘 다 하지만 졌어요. 제가 보니까. 하지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될 팀들이 관중들이 많은 팀이에요. 대구도 남았고 서울도 남았고 그러니까 울산은 갔지만 전북도 남았고 그리고 어쨌든 리그에 지금 활력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아주 크게는 아니겠지만 원포인트로 그런 지역사회 혹은 큰 기업과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윈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이제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셨죠. 프라이데이 나이트도 그렇고 프라이데이 나잇을 스페셜 나잇으로 네. 해서 스폰서를 이제 좀 받게끔. 그러니까 지금 다 즐기는 분위기잖아요. K리그에 가서도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왜냐면 공식이 있잖아요. 불금엔 뭐 이런 공식과 이게 붙는다면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불금을 뭐 프라이드 풀포가 함께 즐기시죠. 얼마입니다. 뭘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특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걱정인 게 잘 되면 이 경기인들은 당연한데 축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프로스포츠가 그렇지 않거든요. K리그가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참패했던 것은 너무 문턱이 높아요. 야구는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도 선수 접근도는 좋거든요. K리그는 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선수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문턱을 대폭 낮춰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스폰서가 원한다면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선수 보여주면 되는 거고 안 나오는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탄탄하게 우리가 딱 털을 닫고 그 위에 뭐가 차근차근 올리는 게 아니라 지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두 분 다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해야 되고 그거는 뭐 여기 있는 우리 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또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 잘 갈 수 있도록. 열카? 예년과는 조금 다른 2019 K리그 1 초반 7라운드까지의 분위기 확실히 좀 봄이 왔다. 이 봄을 계속 좀 붙잡아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좀 칭찬합시다 모드로 레드 재민도 없는 마당에 저희가 칭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마련하는 김에 하나만 더 칭찬하죠. 결국 리그의 핵심은 경기력이고 또 그 경기력을 만드는 건 선수들이잖아요. K리그 1 7라운드까지 베스트 11을 한번 뽑아보자. 네. 먼저 류블루. 저요. 예, 포메이션부터 해서 선수만 딱딱딱 얘기를 하고 제일 힘주고 싶은 선수 한 명 소개하는 걸로. 저는 상당히 공격적인 3-5-2로 하는데 저랑 똑같네요. 네. 저도 3호이에요. 네. 아니 왜냐면 왼쪽 오른쪽 풀백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공격적인 선수를 일이 된 예. 이임생 감독처럼 그냥 다 공격하자. 네. 투톱에 울산의 주니오와 대구의 세징야.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선에 이제 왼쪽에 쿠니모토, 가운데 김보경, 그리고 수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오른쪽에 이제 울산의 김태환 선수고요. 이 중앙 미드필더 가장 고민했는데 윤빛가람 선수와 김민혁 선수. 그리고 3백에는 불트위스 윤영선이고 가운데는 아주 공격적으로 임선영 선수, 전북의 임선영 선수를 넣어서 임선영 선수를 센터백으로. 센터백으로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좀 스위퍼 같은 개념으로 빌드업해라. 포워 리베로 뭐 이런 거예요? 네, 수비는 불트위스하고 윤영선 그 선불 라인이 다 해줄 거니까 당신은 나가서 경기를 조율해라. 차라리 윤빛가람 선수를 거기 그냥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잠깐만 네, 뭐 토론 시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좋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 명이 윤빛가람, 김민혁, 임선영이면 저는 이제 셋이 알아서 할 것 같아요. 네,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감독의 축구가 아니라 네. 그 선수만 믿고 그냥 그렇죠. 니들이 다 알아서 해 이거네요. 박지성을 불러서 맨유처럼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골대는 유상훈 선수가 지키는 거예요. 서울의 유상훈 네. 선수 시즌 초반에 인상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에이스는 누굽니까? 이게 좀 싸울 것 같은데 세징야하고 김보경하고 좀 싸울 것 같은데 그래도 김보경이 돌아와서 이럴 활약을 펼칠지 몰랐기 때문에 세징야는 펼칠 줄 알았고. 몰랐어요? 아니 근데 김보경 선수가 워낙 지난 시즌에 이제 팀도 강등당하고 이게 좀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1위 팀의 엔진이에요. 지금. 안 된다고 했던 분들도 좀 있었어요. 조금 의심. 근데 역시 김보경이다.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저 김보경 선수 올 시즌의 키플레이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역시 레드 재민 있었을 때. 우리가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기억하시죠? 형이 그 얘기하는 순간 스스로 이게 위상을. 그때 화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김보경. 김보경. 맞아요. 보경아. 확실히, 네. 보경아? 그렇게 친하세요? 아니요. 한준희 의원의 베스트 11. 네. 아래서 그 윤보상 선수를 뽑고 싶었는데 그냥 유상훈 선수로 했고요. 윤보상 선수를 못 뽑은 보상으로 상주의 김경재 선수를 저는 가운데 수비수로 넣고 김경재 선수 양쪽이 불트위스와 윤영선입니다. 이제 미들 가장 아래쪽에는 믹스 선수, 울산의 믹스 선수 그리고 이제 4명의 미드필더가 있는데 저는 그 김태환 선수에게는 조금 미안한데 요 전문 윙백이 아닌 선수들을 양 사이드에 놨어요. 대구의 김대원 선수, 경남의 쿠니모토 선수. 그러면서 김태환 선수가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 리그에 사이드백이 없나 보네요.
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또 두 분 다. 아니요, 저는 사이드백이 없어서 안 넣은 건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어쨌든 중앙 수비들은 중요한 선수가 많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공격 자원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김대원, 쿠니모토에다 가운데는 김보경, 김민혁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똑같습니다. 세징야, 주니어. 네. 이렇게 감독들이 공격 축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네? 이렇게 나가면 아마 5대0으로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비는 누가 하니? 한준희의 베스트 원은 누굽니까? 저는 베스트보다는 지금 뽑은 선수 중에 가장 덜 유명한 선수라서 김경재 선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김경재 선수가 지금 K리그에서 요 3백 쓰는 팀들이 꽤 많아요. 상주가 올 시즌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데에는 김경재 선수가 양쪽에 김영빈, 권한규 선수를 놓고 이제 가운데 수비수를 보는데, 이 양쪽 센터백들이 사실 공격적으로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재 선수의 리베로 스타일의 스위퍼 스타일의 요 플레이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상주가 시즌 초반에 그렇게 잘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요 타이밍에서는 김경재 선수를 한번 조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물론 두 분 겹쳤기 때문에 한 15명 정도의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또 칭찬합시다라는 의미에서 베스트 11, 류블리의 베스트 11, 또 샤신의 베스트 11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 K리그 잘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샴페인 터트리지 말고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된다. 네. 안주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표정이 묘하네요. 샴페인은 아껴두고 네. 예. 시즌 다 끝난 다음에 샴페인 정말 비싸니까 네, 마지막에. 네. 비싸니까. 비싸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알뜰한 남자 류블류. 잘 된다 싶을 때일수록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다른 때보다는 좀 짧았죠? 한 줄 요약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이제 이만하면 일 많이 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암울하게 되고요. 잘 될수록 더 공격적으로. 왜 축구에서도 좀 앞서가는 좋은 흐름일 때 쐐기골을 터트려야 결국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을 선정해서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6개월 정기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K리그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얘기, 더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날들 꿈꾸면서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샤신, 류블루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